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더정치에서는 주요 격전지 판세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남과 부산입니다. 경남 지역, 지금 김경수, 김태호 후보 지금 양자 대결입니다.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이 가는 지역인데 여론조사상으로는 김경수 후보가 우세하고 있죠. 네. 최근에 5월 28일에 한국갤럽이 JTBC의 의뢰로 조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후보 지지율이 민주당 김경수 후보의 경우 47.4%,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의 경우 28.3%로 네. 나타나서요. 여론조사상으로는 여전히 김경수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런 여론조사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큰 도시들도 있지만 중소도시들의 민심이 아직 여전히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데 여론조사에는 충분히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 갤럽 조사를 보면 뭐 진주, 하동 이런 서부 경남 내륙 지역의 경우에는 41.1% 대 31.3%로 김태호 후보가 김경수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렇게 이제 경남 지역에서도 이런 이제 조그만 지역들에 좀 촘촘하게 유세를 하자, 이렇게 벼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긴 데가 대구, 경북하고요. 또 경남. 경남도. 네, 경남에서도 이겼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수치가 그대로 투표율에 개표율에 반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좁혀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경남, 부산, 보통 부산 경남이라고 하죠. 이 지역이 이번에 승부처가 된 어떤 정치사적 내력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살펴보면 원래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우리 그 민주 경남, 민주 부산,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데였습니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 말기죠. 1979년도에 김영삼이라는 이 지역 출신 아주 걸출한 지도자가 야당의 지도자로서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었죠. 그런데 1979년에 이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부하의 총에 맞아 죽을 때 그 갈등의 내용이 바로 부산 마산 항쟁, 부마 항쟁을 강경 진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갖고 싸웠을 정도로 부산 마산의 어떤 민주화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그런 역사적인 내력이 있는 것인데 1990년에 그랬던 그 YS가 그분들 표현에 따르면 배신을 하는 거죠. 민정당하고 손을 잡고 민자당으로 합당을 해서 물론 다음에 본인은 1992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만 이 지역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상처를 깊게 입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문재인 바로 이런 사람들이 부산에서는 보수화된 부산에서는 왜 너희는 김대중 그 호남하고 뭐 손잡고 정치를 하느냐 이렇게 욕을 먹고요. 또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신들 도대체 부산 경남은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받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욕을 먹는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고요. 지난 총선 때 2016년에 이제 부산 경남에서 당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난 대선 때는 이제 부산에서 문재인 후보가 더 투표를 많이 했고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지역을 민주당이 되찾으면 부산 경남의 민주화운동 전통 자존심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서 방어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보수의 지역적 기반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덜 나왔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경남 지역이 민주당 입장에서 쉽지 않은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김경수, 김태호 이 두 후보가 맞붙는데 이분들이 이번이 이제 리턴 매치예요. 19대 총선에도 한번 맞붙은 적이 있죠. 네. 19대 총선 때는 그 김해을 지역에서 두 후보가 나와서 결국에 뭐 김태호 후보가 이겼죠. 그러니까 52.1%를 얻었고요. 그리고 김경수 후보가 47.9%를 얻어서 이제 4% 정도 차이로 이겼는데요. 그 당시에 도의원 출신의 김태호 후보가
두 번의 이제 경남도지사 선거와 그리고 두 번의 김해울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이기는 등 이제 정치를 시작하고 6번의 선거에서 모두 쭉 내리 이겼더라고요. 그리고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40대일 때인데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을 정도로 좀 탄탄대로를 달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청문 과정에서 뭐 재산 증식과 관련된 의혹이랑 뭐 그 도청 관용차를 사적으로 활용한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결국 뭐 중도에 사퇴했죠. 그러면서 이제 김태호 후보는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제 그분이 물러난 사이 김경수 후보가 당선됐죠. 김해울에서. 또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노동서거 뒤에는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재단의 사업본부장을 맡아서 일종의 살림을 도맡아서 했고요. 네. 그러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선 직전까지 뭐 수행과 거의 대변인 역할을 모두 네. 도맡아서 하면서 현 정권의 거의 핵심 실세로 꼽히는 분이죠. 예. 김태호 후보가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엄지원 기자 얘기대로 6번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요. 처음에 출발이 경남도의원에서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거창군수, 그 다음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45도 신분 상승을 하는 뭐 이제 그런 저력이 있는 정치인이고요. 웬만한 유권자들, 조금 연세 많은 분들한테는 이렇게 호칭이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뭐 현장 선거의 어떤 달인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정평이 나 있고요.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 때도 아주 그 정성을 다해서 그 당시 경남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 봉화마을 사람들도 김태호 지사한테 참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특이하죠. 국무총리를 굉장히 하고 싶어 했는데 40대에 총리를 한다라는 어떤 기록 같은 것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욕심을 냈는데 낭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거짓말로 낭만한 겁니다. 네. 태광그룹 박연차 회장을 일면식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며칠 있다 바로 언론에 같이 찍은 사진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낙마하고 말았고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숙한다고 정치를 좀 쉬고 있다가 이번에 재개한 겁니다. 서울에서 보는 이 뭐 어떤 구도 내지 여론조사하고는 좀 달리 굉장히 그 바닥을 아주 낮게 쭉 다니면서 이제 표를 긁어 모으는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개표 결과를 열어보기 전에는 몇 퍼센트 정도 득표할지 쉽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의 현안이 이제 드루킹 사건, 김경수 후보가 얼마나 그 댓글 조작에 연루가 돼 있나 이제 그 부분인데 일단 지금 뭐 특검을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이 사안이 선거에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영향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특검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있으니까 특검을 도입한 건 아니냐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고요. 여론조사에서 이제 드루킹 사건이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물어보면 지지도는 압도적으로 김경수 후보가 높지만 드루킹 사건 뭐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대답이 절반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고요. 또 자유한국당이 선거 전날 선거운동 가능하게 바로 전날 밤 12시까지죠. 끊임없이 드루킹 사건을 확대 재생산할 거기 때문에 아마 선거 막판까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많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실은 특검법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사를 개시하는 거는 지방선거 뒤가 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야당에서 계속 공세를 늦추지 않을 터이니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사소한 것들이라도 계속 공세를 당하면 어쨌든 뚝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주류인지는 저는 사실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신 있다. 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선거 자체가 어려운 선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이런 작은 사안이라도 관리가 잘 돼야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정도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부산으로 좀 넘어가 보죠. 부산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오거돈 후보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서병수 후보 사실상 이제 양자 대결인데 오거돈 후보 여기도 오거돈 후보가 여론조사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 가장 최근에 이제 KBS가 공개한 25일에서 26일 동안 이제 부산 지역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거돈 후보 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52.9% 그리고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가 20.2%로 나타났더라고요. 그 굉장히 많이 큰 훨씬 차이가 격차가 나온 거죠. 크네요, 30% 포인트 정도. 2배 이상이네요. 예, 네. 예. 그렇게 두 배 이상 격차가 벌어진 상태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부산에서는 좀 약간 여론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여론조사 수치를 좀 믿으면 안 될 겁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지역 언론사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수치가 많이 좁혀지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2014년에 이제 세월호 사건도 있고 했는데 그때 이제 서병수 현 시장이 워낙 좀 약체기 때문에 오거돈이 이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또 그 당시 오거돈 후보가 당적이 없었어요. 무소속으로 네. 나왔기 때문에 뭐 이른바 이제 부산에서 얘기하는 뭐 저쪽 뭐 호남하고 손잡은 사람이라는 부담이 없이 싸웠는데도 50.65% 대 49.34% 아주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죠. 그래서 이 부산 시장 선거 같은 데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경우보다는 아슬아슬하게 그 승부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심지어 언론사가 과거에 이제 그 지방의 배달 신문을 인쇄를 할 때 당선자를 바꿔서 인쇄했다가 그 지역에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부산 선거는 예측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워낙 높고 정당 지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거돈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게 상식입니다만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숫자가 그렇게까지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거돈 후보는 또 특이한 게 이번이 사수생이에요. 사수생. 네. 네 번째 도전이고. 네. 예. 오거돈 후보 지금 인터뷰도 했어요. 엄지원 기자가 부산에 가서. 네. 예. 그때 분위기가 어땠나요? 일단 오거돈 후보는 2003년에 이제 부산에서 행정부 시장 재직할 때 이제 당시에 이제 현직 시장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부산시장 권한 대행을 맡았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2번 나왔고 또 무소속 후보로 1번 나오면서 이제 3번 정도 도전을 했었고 이번에 4번째 도전인 게 맞는데요. 저 사실은 캠프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서울도 안국동에 왜 안철수 박원순 후보 캠프가 마주보고 있잖아요. 네. 부산도 이제 그 중심지인 서면에 오거돈 후보랑 서병수 후보 캠프가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캠프 분위기만 봤을 때는 두 후보 캠프가 모두 뭐 거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쪽이 이길 줄 모르니까 양쪽에 다 사람이 몰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병수 후보를 인터뷰한 부산 지역의 선배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거돈 인터뷰하면서 서로 좀 이 분위기를 나눴는데 서병수 후보 쪽은 어떠냐면 약간 선거운동을 뒤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랄까 훨씬 더 다급한 지금 추격자 같은 분위기, 파이팅이 굉장히 넘치는 분위기고 오거돈 후보 쪽은 상대적으로 뭐랄까 이미 잔칫날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잔칫날 손님 받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캠프가. 다 되게 분위기가 좋았고 부산 안에서도 좀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한 캠프 관계자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겨레에서 아주 오랫동안 부산을 취재한 저희 한겨레 기자하고 둘과 이제 부산 지역에서의 이제 승패를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두 분 의견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 어떻게 달라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일단 저희 부산 지역 선배는 여기가 겉으로 보기에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실제로 선거 결과에서는 전혀 다른 투표 행태를 보이는 곳이다. 말은 네.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실제로는 말하냐? 다르게 찍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후보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나는 이 후보가 마음에 드니까 이 사람을 찍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가도 워낙 이 보수 정당의 오랜 지지자들이 켜켜이 이렇게 모세혈관처럼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찍자 이렇게 설득을 하면 그 어떤 가까운 사람들의 이 설득에 따라서 투표장에 가서는 에이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그 선배 얘기는 그만큼 이제 자유한국당의 조직이 정말 켜켜 이렇게 침투하고 정리되어 있는 곳이고,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이제 5명의 의원이 부산에서 당선되기는 했지만 이제 광역 의원의 비례대표 말고는 민주당 의원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세가 약한 곳이고, 그렇게 봐서 이제 이 선배 같은 경우에 뚜껑 열어봐야 한다. 근데 이제 오거돈 캠프에 가 있는 부산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한 이제 관계자 얘기는 이번 선거가 완전히 새로운 선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4년 선거만 해도 이제 물론 오거돈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때 민주당하고 같이 결합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표소 참관인도 구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보통 이제 각 정당에서 개표소에 참관인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참관인 모두 채울 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 단위의 조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가 어디를 가도 다 조직이 살아있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부산의 선거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에 비하면 한 줌도 안 되는 조직이기는 한데 지금의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 분위기와 그리고 이 모든 지역에서 조직이 뛰는 선거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면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오거돈 개인의 인지도에 이제 민주당 조직까지 붙었으니까 이건 전혀 다른 선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오거돈 후보가 이제 나이가 70이면 적지 않은 나이인데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 인사입니다. 서울에서 잘 모르고 해양사업부 장관을 했지만 장관을 했다는 것 자체도 서울에서는 잘 기억을 못할 정도인데 이분이 그 행시 출신 내무부 공무원인데 부산에서 주로 공무원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꽤 많이 알려진 부산에서 이제 유명 인사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그동안 계속 떨어졌는데 이번엔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대로 지금 서병수 후보 지금 재선 현직 시장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프리미엄도 있을 법도 한데 사실은 공천도 어렵게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공천을 뭐 줄까 말까 이렇게 좀 간을 보다가 이제 전략 공천을 해서 이제 그 이종혁 후보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좀 출마했죠. 그런 뭐 내부 갈등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서병수 시장 후보 이분은 굉장히 좀 특이한 데가 있습니다. 과거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이제 무려 4번이나 했고요. 16대 재보궐선거부터 시작을 해서 4선 의원에 또 부산시장까지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시장 지난 2014년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예상을 깨고 이제 서병수 후보가 당선이 됐지요. 나름대로 어떤 선거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입니다. 선거 한참 전에 개인적으로 상대 민주당 후보가 누가 좀 편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호철, 그 다음에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김영춘, 오거돈 후보가 나오면 내가 좀 해볼 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병수 시장 바람대로 오거돈 후보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일하는 부산시장, 본인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친하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물론 뭐 사람들이 다 알긴 합니다만 일하는 일꾼 서병수 뭐 이런 컨셉으로 지금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부산도 말씀 들어보니까 경남보단 부산이 쉽게 승부가 날 거라고 봤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PK 목장의 결투는 올해도 상당히 쉬운 승부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 부산 경남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한 축을 담당했던 지역이었죠. 1990년 3당 합당 이후엔 보수의 성체를 높이 쌓아왔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참 궁금합니다. 더정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